했는지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유시민 작가 얘기, 유시민 씨 얘기 짧게 합시다. 짧게. 네, 짧게 저희가 그냥 핵심만 추려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한 얘기 뭐였어? 유시민 작가 얘기 살짝 했으니까 네. 저희 영상 준비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어제 막 좀 발언 수위가 그러니까 뭐 매 그 출연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단어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를 어물전에 비유를 했고 나는 후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워딩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나같이.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비린내는 괜찮다. 근데 비린내 날 때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썩은 내가 나면 큰일이다. 그때는 이제 돌이키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하게 돼 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몇 년 나보고 임기 1년 차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몇 년 차가 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광재 소장님이 잘 알 것 같아요. 늘 모라일지의 이제 늘 경제. 비평. 뭐 2탄 한번 찍어야 돼. 스치듯 내게 왔던 그가 나를 떠났다. 올 때 아무 말이 없던 것처럼 갈 때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빈자리가 크지 않다. 야. 그런데 떠난 거예요? 보안 유시민 작가가? 수사권 그게 뭐라고? 내 말이 맞는데 네. 그렇게 우기다가 아. 나랑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었을 것을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1탄만 못하다. 역시 야. 영화도 그렇고 의욕이 앞섰다. 소포모 징크스. 맞아. 어제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고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여당 전당대회 얘기를 했죠.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되면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뭐 했냐 1년 동안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지만 총리나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의중에 맞춰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진짜 한 100가지 중에 보안 수사권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사 기소 분리 공약으로 냈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법안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10월 2일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보안 수사권에 왜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천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안 수사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그냥 그 생각을 봤을 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다 덜어버리고 뭐 개헌 통해서 자기 연임 같은 것들 다 통과시켜 버리고 이러면 그 구조적 다수를 통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이런 거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런 거라면 나랑 생각이 그런 거라면 같은데. 이해하겠는데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게 어떤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앞서 나가셨네. 어느샌가 돌아보니 옆에 네. 있었는데 이제 앞서 나갔다. 그의 유시민 빈자리도 작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자리도 크지 않다. 우연히 만나 스쳐 지나간 거지. 교차로에서 희천득의 그 희천득 소설을 보면 인연. 아끼꼬와 나는 아. 3번 만났다. 네. 마지막에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지난주에 빌 받아가지고 많이 나가시네 오늘. 근데 수필 아니에요? 소설 아니고. 스킬인가? 에세이. 죄송해요. 감동해. 감동. 네. 보안 수사권으로 돌아오면 일단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네. 그냥 저희 레토릭만 알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실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고 왜 보안 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와라는 전제와 병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고 그냥 구호만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딱 딴지 수준이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뭐 의제를 들고 오면 뭐 한 달 내내 그 얘기가 왔었고
지난번 그 다음에 용역촉법 나온 다음에는 한 2주 갔던 것 같고 이번에 나와서는 한 3일 갔어요. 근데 저 이번에 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로서 또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더 이상 저는 이제는 이거를 논평의 대상이라보다는 좀 이제 병리학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가족들이 그냥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왜 방송까지 나와서 얘기하기에 우리가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고 사실 저기에 어떠한 주장이나 깊이 있는 해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할 텐데 그냥 관심 받고 싶은 할아버지가 1호선에서 잘 안 들어주니까 저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족들이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유시민 작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아니 작가하고 정치 비평 같이 하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드리면 아니 본인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은퇴를 본인 스스로 네. 선언하시고 근데 그러면 돌아오셨을 때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었고 또 그게 처음도 아니에요. 한 네.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번은 됐는데 그리고 2번이 아니라 더 많아요? 네, 그 정리된 거 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면 대통령 비판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 그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잠깐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그 성과나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은데 과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이 정부가 1년 됐는데 과연 그렇게 평가를 성급하게 실패한다까지 평가할 만큼의 그런 시간이 있었나?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굳이 따지자 보면 보안 수사권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정구승 변호사랑 강수영 변호사랑 몇 분 변호사가 그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1번, 2번, 3번, 네. 4번, 5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건전한 토론은 아 그래요? 그거는 1번은 이렇고 2번 네. 이렇고 3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빼고 2, 3, 4는 더 논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집권 여당의 토론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없고 그냥 필연적 필패라고 그렇죠.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닭광재 형님이 보안 야, 수사권이 닭갈비 안 한다고 했잖아. 닭광재 형님 보안 수사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것은 그분들의 가장 큰 정체성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사장의 지위를 갖고 그동안 지지층의 분노를 격발시켜서 그 에너지를 갖고 교리를 만들어 오고 검찰이라는 이제 악마 집단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 보안 수사권에서 밀리면 그 교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은 되게 선한 거예요. 지지층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들이 가장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비판을 많이 했던 분일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건데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깨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100가지 중에 요거 하나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소위 마지막 꿀단지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극우에서 음모론에 빠진 분들도 실제로 만나보면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에요. 선수하게 나라 걱정을 하는데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데 뭐 크게 유시민 할아버지도 다를 게 없다. 방향성만 달랐지. 이게 검찰 뭐 보안 수사권을 나오면 검찰 때문에 필패할 것이다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사실 부정선거론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그냥 꿰어갖고 만들어놓은 자기네 체계 안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제가 뭐 그 이제 강세형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문건희 변호사 만든 보고서나 의견서를 보시면 네. 왜 이게 우리가 오히려 진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검사직. SNS에 또 공유해 주셨죠. 링크 그 아예 공유를 풀었습니다. 다 네. 받아보실 수 있는데 검사징계법도 통과시키자. 오히려 기소도 보안 기소권에서 경찰이 기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주고 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할 수 있는 안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냈는데 그런 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보안 수사 폐지되면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그 세계관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라 사실 극우들의 부정선거론과는 거의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더 이상 논리적인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 이제 일부 그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는 걸로 좀 바뀌고 있나? 뭐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총했는데 보안 수사권 이제 찬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쪽도 불렀지만 이제 반대하는 쪽도 이제 박찬훈 이 교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 했던 훌륭한 박찬훈 교수, 그리고 피해자, 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하는 뭐 이제 성폭력 상담소장 뭐 이런 분들 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그런 의총을 했는데, 박찬훈 교수가 이제 다녀와서 여당 의총 다녀와서 남긴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페이스북에.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이거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정말 나 혼심을 다해서 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가셨는데, 이제 의원들이 하나둘 다 자리를 뜨고, 처음에는 이제 한 100명 가까운 의원들 1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10여 명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거의 나 이제 기대를 접었다, 이게 민주당이 뭔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거기 갔다 네. 온 다음에 바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네, 들었고 어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들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교리처럼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게 다 그렇기로 했잖아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이게 왜 수사기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수사기소가 분리됐고 별건 수사가 금지됐다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로 반례로 들고 오는 사례 자체가 그 과거 것들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그리고 국민들 여론은 지금 이번에 그 조사나 지난번 갤럽 조사나 다 합치면 거의 5대2 아니면 6대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둔감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려워, 복잡해, 난 모르겠어, 아니면 나 바빠 하고 남은 사람이 왜 해요?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난번도 보시면 토론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사실상 발제회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논의의 수준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의견서를 낼 때의 수준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비판, 거기에 대한 대안, 반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지금 기소권 그러니까 수사권이 분리됐어요, 공소청 없어져요, 이 얘기를 아직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갖고 보안 수사권 그러면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국민보다 의원들의 이해도가 더 늦고 낮다는 게 참 조금 참혹했습니다. 이미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 걸 그러니까 모르는 의원들도 있다는 것이 참 암담하고. 아니, 실제로 박은정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사례들은 다 예전에 직접 수사 개시권이 있거나 그리고 그때 이제 기소 문제가 있었을 때 기소를 안 했던 문제들을 아직도 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딱 이 논의에서 네.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그 수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맞아요. 이걸 맞아요. 제시했어요. 저도 한 개라도. 이거를 네. 제시하지 못하고, 근데 반대로 보안 수사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그냥 많아요. 랩처럼 쏟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요. 랩처럼. 그렇죠. 그럼 정부승 변호사 지난번에 뭐 막 정말 랩처럼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안 수사권이 유용한 제도적인 가치로서의 효용을 증명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네. 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치검찰에 의해서 뭐 잘못 기소됐다? 이게 보안 수사권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사 개시권 때문입니까? 수사 개시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 받았지만 그게 보안 수사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안 이거는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를. 부작용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못 하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분들한테 뭐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정서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광희 대표님 말이 틀렸다는 게 네, 아니라 어제 박찬훈 교수 그 쓴 글을 좀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당의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벽하게 때려잡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고 하고, 그걸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강선필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그 거기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싸우는 대상이 국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 여론은 6대2, 5대2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강성 지지층들의 말을 들어갖고 이걸 통과시켜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 저는 조국 사태의 재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실제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싸웠던 건 자신들은 검찰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이랑 싸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위선이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 습득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빨리 하는 2030이 거의 그냥 등을 돌려버린 건데 보안수 사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피해보는 거는 국민이고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국민이에요. 근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뚫고 강성 지지층 지금 전 국민으로 봤을 때 20%가 조금 넘는 그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이거를 강행한다? 여기에 이거는 사실상 대의 제기로서의 그 의무를 포기한 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 많은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든지 뭐 인지 수사라든지 그런 것과 보안 수사권과 사실 개념도 좀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어떤 그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가지고 하면 당연히 입장을 내야겠지만 내가 지금 160명이 넘는 의원 중에 원오브 댐인데 그 초선인데 내가 뭐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나한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많이 소극적으로 변한 거고 그걸 우리가 지적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법률가가 아니면은 헷갈려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또 논점을 좀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들도 그래요. 검찰이 잘못한 게 많잖아. 그래서 없앤 거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생겼던 폐해 하나만 대보세요라고 저도 이제 SNS에서 싸우면 그 전 거 뭐 2010년대 초반 거로 막 들고 와요. 그거는 수사 개시권 문제였고요. 그건 별건 수사 문제였고요. 이건 기소 독점 문제예요. 기소 독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아무도 그 대안을 안 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대안 냈어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욕설이 달리면서 얘 검찰주의자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게 사고하면 단순하죠. 편하겠죠. 아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그동안에 김어준의 절여진 생태계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좌관 출신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다들 뭐 공부를 안 했거나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두 가지겠죠. 뭐 1번 뭐 팀 김어준 분들이야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강성 주장을 하시는 거고 소위 이제 팀 김민석이나 팀 송영길 쪽에 속하는 분들의 의견이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 인내 같은 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는 선거고요. 선거가 코앞입니다. 지금 이 선거 코앞에 두고 그동안 아주 오래 적체돼 있던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면요 롤백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마키아벨리 주의자로서 저는 그 용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 전환을 빨리 해야 되고 신천지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뿌리겠습니다. 저 정구승 의견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둔 상태에서 뭐 인간 개조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나는 비겁하다고 평가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문제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이야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해서, 그게 결국에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받는 건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 표현이 좋은 거지 전략적인데. 그럼 존치할 거야? 아니 나중에 끝나고. 그렇게 또 지지자들도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여기까지. 그런 것까지 양해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진짜 좋은 정당이지. 그럼요. 건전한 정당이지. 그리고 이런 이제 정구승 메타지지. 변호사 같은 분들은 사실 정성호 장관을 백업해주는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다 효과가 있어요. 정성호 장관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어제도 왜? 유시민 작가는 또 아니 우리 저 초등학교 선배. 아이씨. 정성 뭔가 했다, 호랑이, 정성 호랑이. 큰 이유는 없어.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